안녕하세요, 보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퍼니게임, 1997년 영화입니다. 미카엘 하네케 감독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근데 그분 어느 나라 감독일까요? 저는 사실 이제 미카엘 하네케 감독을 피아니스트랑 히든을 보고 알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관심이 가서 이전 작품들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그 감독이, 저는 이제 두 영화만 봤을 때는 프랑스 감독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스트리아 감독이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미넨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카엘 하네케 감독은 독일어를 이제 모국어로 쓰시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공이 철학 또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영화 쪽 관련 경력은 3년 정도 희곡의 대본과 또 텔레비전 방송 대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극과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 예, 이쪽 경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이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된 것은 45살 때입니다. 어, 희망을 주는 나이죠. 예, 굉장히 이제 늦게 시작하신 거고, 그의 지금 나이에 비해서 많은 작품을 한 건 아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데뷔가 늦어서 그렇구나. 예, 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데뷔작이 89년도 일곱 번째 대륙이라는 영화였고, 그 다음에 92년도 베니 비디오를 이제 찍고, 또 94년에 우연의 연대기에 관한 71개의 단편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단편. 저는 사실 이제 이 세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흥미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 편의 영화가 그의 이제 초기작들이고, 또 폭력 3부작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 편의 이제 영화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미카엘 하네케 감독이 처음 출발부터 폭력에 이제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또 이 하네케 감독의 미디어 경력이 있었던 만큼 이제 영상 매체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뚜렷했고, 또 영화에서 미디어에 대한 그의 의식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폭력을 다루면서 또 그것을 다루는 미디어를 또 보여주죠. 히든도 사실은 그런 영화죠. 미카엘 하네케 감독은 사실 이제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다뤄지는 어떤 영상물들은 작품성에서 좀 저열하고 예, 그리고 대중에게 주는 영향력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자극적이면서도 좀 해로운 예,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지금의 어떤 미디어의 어떤 영향력을 생각할 때도 그의 이 생각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공감되는 측면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어쩌면 가장 자극적인 폭력을 보는 행위에서 관객의 사유를 촉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단지 감상하는 게 아니라 영화 장면에 참여하는 기분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됩니다. 특히 영화 속 인물이 이제 정면을 바라보면서 감정을 드러낼 때 이제 그러한 클로즈업을 보면서 관객은 어떤 영화적인 거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 인물과 이제 마주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폭력 3부작 이후에 97년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이 퍼니게임, 오늘 소개한 영화는 더 적극적으로 관객을 영화 속의 일원으로 초대합니다. 이전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미카엘 하네케 감독은 미장센을 통해서 그 영화의 장면 안으로 관객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관객을 이제 존중하고 참여시키는 그러한 어떤 영화 제작 방식을 보였고, 그러한 이제 미장센, 클로즈업을 통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어떤 부분이 이 퍼니게임이라는 영화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미카엘 하네케 감독은 관객들에게 이제 지금 당신이 폭력을 이제 소비하는 그런 시청 중이라는 걸 영화를 통해서 알립니다. 영화 속의 인물인 폴이 관객에게 직접 게임을
제한하기도 하고 이제 그 시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리모컨으로 화면을 되돌리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을 좀 보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폭력을 마주 대하는 그 심정은 단지 이제 소비의 쾌락에 그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지한 어떤 폭력이라는 이 상황 앞에서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사실. 그래서 매우 당혹스러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폭력적인 영화 속에서 폭력을 즐기고 있다기보다는 폭력을 당하는 입장. 물론 이제 영화기 때문에 내가 진짜 당한다 이렇게까지 믿는 건 아니지만 그 폭력을 상상하고 사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폭력을 당하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 그 참여하는 듯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미카엘 하나케 감독은 이렇게 폭력을 다루지만 그 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폭력의 또 피해를 또 위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폭력을 관객이 진지하게 마주할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퍼니 게임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섬뜩했죠. 근데 그게 이제 잔인한 그런 묘사 때문이 아니라 이 두 사이코패스 살인자가 벌이는 이 게임에서 나도 이제 참여를 한 듯한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공포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퍼니 게임을 저는 학생과 함께 봤는데 학생이 직접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리모컨이 있으면 TV 브라운관을 끄고 이제 시청을 중단하고 싶은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던 거죠. 이 영화를 이제 보면은 처음에 클래식 음악이 흘러요. 이제 핸델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음악의 작곡가를 이제 부부가 이제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향한 곳은 강가의 어떤 고급 별장, 굉장한 부르주아 계층이죠. 그리고 거기엔 또 요트도 있고 또 이런 가족이 항상 동반되는 게 이제 크고 사랑스러운 개, 강아지, 그런 멋진 개. 이렇게 어떻게 겉으로 보면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족에게 닥치는 이 사이코패스 살인자의 공격.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제 이 사이코패스를 연기하는 두 배우에게 그들의 이제 극중 이름은 이제 폴과 페터인데 그들에게 이제 미카엘 하나케 감독이 코미디 연기처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벼운 태도로 잔인한 행동을 잔혹하게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진짜 사이코패스들이 이 피해자에게 감정이입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가벼운 태도로 마치 코미디언 프로의 진행자처럼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유의 가볍고 유쾌한 말투 그리고 태도로 잔인한 폭력을 저질렀던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영화에 사실 교훈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공포 스릴러 영화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살인자를 이제 잡아서 처단해서 범죄를 이제 척결하는 그런 건성진하게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에 이제 결말을 볼 수 있는데 이 영화에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영화에서 보여지는 뭐 피해자를 위로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도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우리는 폭력 그 자체를 굉장히 진지하게 마주해서 두려움을 느낄 뿐인 거죠. 그런데도 이 영화가 이 퍼니 게임이 정말 놀랍도록 근사한 영화인 건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 배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훈이 없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런데도 이 영화는 굉장히 놀랍고 근사한 영화예요. 그것은 이제 감독이 이러한 어떤 주제의식, 제가 설명드렸던 관객을 폭력 앞에 진지하게 이제 마주하게 해서 그때 이제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갖도록 폭력을 사유하면서 두려운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떤 목적인데 그 주제의식을 사실 미장센을 통해서 훌륭히 구현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클로즈업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롱테이크를 통해서 단지 폭력을 저지르는 그 순간은 일순간일 수 있는데 그 전후 상황을 우리가 쭉
같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폭력 그 자체도 적나라하게 묘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롱테이크 속에서 우리는 폭력을 알지만 그걸 상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사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감독이 구상한 어떤 미장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영화의 작동 방식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미장센을 훌륭히 구현하면서 동시에 이제 폭력의 쾌락에 빠지는 것을, 또 그것을 합리화하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방식의 그러한 선을 가장한 그런 결말을 거부하는, 예, 제가 아까 설명한 권성진화식의 예, 굉장히 냉정하고 단호한 어떤 작가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어떤 영화의 표현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장센에서 드러나는 관객을 참여시키고, 관객이 폭력과 마주하여 그 폭력을 사유하고 그를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 부분이 그의 표현 방식으로서 잘 구현이 됐고, 또 그의 영화에 일관되게 유지되는 그의 감독의 예술가로서의 그 태도가 이 영화를 위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퍼니게임은 그가 폭력 영화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어떤 그러한 영화들 중에 최고의 미학을 보여준 그의 영화 예술의 절정에 다른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완벽한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예술의 작품이다 라고 느꼈거든요. 폭력을 소재와 주제로 다루지만 폭력 그 자체를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이제 폭력을 다룬 영화는 이 폭력을 묘사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관객이 거기서 어떤 잔혹한 그 폭력 장면에서 자극받고 쾌감을 느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장르의 어떤 합리화의 방식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런 묘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인한 장면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으로, 사유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폭력의 의미에 집중한 거죠. 폭력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전달하는 그런 미장센은 우리가 폭력을 얼마나 자극적으로 즐기느냐, 또 소비하느냐,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폭력을 상상하고 사유할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알게 해서, 이제 관객 스스로 알게 해서 미디어가 남용하는 그런 폭력을 이제 다른 영상들처럼 쫓지 않고 폭력을 사유함으로 진정한 인간성을 느끼게 되는 모순적인 그런 예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감독의 궁극적인 의도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가 가진 그 인간성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 쾌감은, 와, 저런 폭력이 있네. 저렇게 잔인하네.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좀 사실 유치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만 몰두한 영화들은 더더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은 그래서 고어 영화나 너무 잔혹한 영화는 좀 시청하기 힘들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폭력은 실제로 일상에서도 벌어지고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영화에서도 빈번히 등장하고, 모든 미디어가 폭력의 자극적인 쾌락을 쫓으면서 관객들을 이렇게 끌어들이지만, 사실은 그걸 자극받고 소비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는, 그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관객이 지닌 인간다운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이 예술가의 관심은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깨닫고 나면 이 감독이 대단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영화를 통해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죠. 영화는 단지 다른 폭력 영화처럼 무섭게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예,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영화는 사실은 그렇게 재미를 주는 듯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예술적인 어떤 과정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걸 해내고 있는 거죠. 그의 영화는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렵지만, 사실 미카엘 하나케는 가장 인간적인 순수한 감정을 느끼도록 관객이
원래 자리를 찾도록 이제 도와주는 관객을 그래서 존중할 줄 아는 굉장히 위대한 감독인 거죠. 그의 영화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모순적인 진실을 알게 되면 이 감독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미카엘 하나케 감독의 영화를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그의 위대한 어떤 예술 정신에 숭고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들이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고 제가 말한 것처럼 분명히 의미심장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영화에서는 그 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줄거리 자체에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미장센을 통해서 이런 예술 정신을 전달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도 진정한 영화 예술을 느낄 수 있는 미카엘 하나케 감독의 영화를 보기 추천합니다. 사실 이 퍼니게임이라는 영화는 옛날 영화잖아요. 97년 영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봤었단 말이죠. 어릴 때 봤었고 이번에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학생과 함께 보게 됐는데 다시 보면서 너무 한 장면 한 장면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게 하는 그런 스릴러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 서스펜스를 느끼게 하면서도 그게 폭력을 너무 잔인하게 묘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긴장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장면 안으로 참여시켜서 그 상황을 마치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그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독이 영악하게 느껴지고 이 영화가 틀어졌을 때 칸느 이제 영화제에서 틀어졌을 때 극장에서 본 관객들이 너무나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학생이 한 말처럼 이제 나가서 이 감상하는 걸 이제 중단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심정들을 갖고 영화를 봤다는데 저는 그렇진 않은데 저는 그 미장센에 너무너무 놀라면서 와 이게 영화구나 이게 영화구나 계속 감탄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퍼니게임은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선을 가장한 결말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잔혹한 결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들이 벌이는 그 폭력 자체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영화의 전체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공포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들로만 채워져 있어서, 이걸 재미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적인 어떤 감정들, 그 압도되는 심정들이 가득가득한 그런 영화라서 재밌다고밖에 표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정말 깨닫게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이 영화의 잔혹한 묘사 때문에 자극받은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폭력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감독도 그 부분의 체험을 유도한 거고 그것이 무서운 이유에 대한 생각들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폭력을 자극적인 폭력들을 소비하는 나의 무분별한 어떤 시청 습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반성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감독의 어떤 미디어에 대한 공격에도 조금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벌어지는 사회 여러 가지 잔혹한 사건들을 보면서 물론 그러한 잔혹한 사건들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뭐 CCTV라든지 아니면 그 범인의 일상의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각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잔혹한 폭력 그 자체를 지켜보려고 하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어떤 습성들에 길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것이 사람들을 폭력 앞에 굉장히 둔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어떤 미디어의 영향력인지 좀 반성하게 됩니다. 사실 저만 해도 관련된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더 찾고자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검색이 되면 바로바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과 욕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진정한 폭력 영화 퍼니게임, 네, 잘 감상하시고 나의 어떤 폭력에 기들어져 있는 그 자극을 추구하는 그 욕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